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깨 돌릴 때 소리 나는 분들 계시죠? 그 소리가 왜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어깨에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건 어깨 관절에 뭔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난 어깨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깨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걸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라운드 숄더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면 충분한 의미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표현했던 어깨 뼈대에서 라운드 숄더가 어깨 뼈에 대한 형태를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표 혹시 기억나세요? 요 표? 요거에 관련된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중심에 대한 빨간 선을 놓고 오른쪽에 대한 게 라운드 숄더가 갖는 뼈의 형태였고 왼쪽이 정상적인 뼈의 형태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SC 관절, AC 관절, GH 관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과 정상적으로 우리가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얘기하는 SC 관절, AC 관절, GH 관절에 대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 대한 뼈의 형태를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왜 어깨에서 소리가 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더 높아지거든요. 요걸 제가 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기준이 어깨뼈거든요. 자, 이 어깨뼈가 라운드 숄더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마면에서 올림이고 가로면에서 내밈이에요. 이거 SC 관절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 AC 관절이라고 하는 빗장뼈와 견갑골이 만나는 관절에서는 앞구붐, 아래 돌림, 안쪽 돌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제가 먼저 표현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SC 관절이라고 하는 건 흉쇄 관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터노클라비큘러 조인트. 그 다음에 AC 관절은 에이크로미오 클라비큘러 조인트, 견쇄 관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SC 관절 입장에서는 올림이 돼 있다는 거고 내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어깨뼈 면만 보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갖는 기준에서는 등뼈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런 뒤구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 어깨 보시면 요렇게 뒤구붐하다 보니 팔이 컴퓨터 같은 자세 하게 되면 지금 요 극학은 짧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좀 보이실 거예요. 요 기준에서 어깨뼈가 앞으로 구붐이 커지고 요런 내회전이 커지고 하방회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봉우리뼈 입장에서 바라보면 현재 이 거리보다 라운드 숄더 입장에서의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 거리가 더 낮겠어요? 더 높겠어요? 정상적인 기준에서 휴머러스의 헤드의 위쪽과 봉우리뼈의 밑에 이 거리가 흔히 우리가 용어로 정의할 땐 에이크로미오 휴머럴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에이크로미온과 휴머러스 헤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이 상황에서 팔을 들면 어떻겠어요? 찝혀버리는 상황이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어깨에 관련된 부분을 돌리는 과정 자체가 사실 그리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어깨 돌리기를 할 때 이렇게 돌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 어깨가 이미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근데 내 팔을 내회전을 시켜놓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회전이 된 상황에 대해서 뒤쪽에 외회전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 뒤쪽에 있는 델토이드도 같이 이렇게 구심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위팔뼈라고 하는 헤드가 앞쪽으로 병진 운동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상완골두 전방활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팔뼈의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AC 관절에 의한 내회전이 GH 관절의 외회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위로 올라갈 때 조직들의 거리가 위팔뼈하고 에이크로미온의 거리가 정상이 요만큼이라면 요렇게 낮아진 상황이 내가 돌릴 때 얘네들을 잡고 극극극극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두 번 해갖고는 뭐 손상이 나온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치 옷이 닳는 거하고 비슷해. 계속 마찰을 주면 여기가 헐어버려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손상, 불편함, 통증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달리해 줘야 돼요. 어떻게 달리해 주면 되겠어요? 얘는 어깨 관절의 기능 이상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얘는 어깨 관절의 정상 범위에 대한 관련된 기준을 표현하는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이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중심이 되는 뼈가 제가 뭐라 그랬죠? 등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등을 먼저 펴야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런 라운드 숄더 자세를 했을 때에는
GH 관절 입장에서 보면은 가로면에서 가쪽 돌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가쪽 돌림이기는 한데 얘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쪽 돌림은 이 상황에서의 가쪽 돌림인 거고 얘는 이 상황에서의 가쪽 돌림이라 그랬잖아요. 팔을 들지도 않았는데 왜 회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숄더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등편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클래비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거나 AC 관절 입장에서 살펴보거나 또는 GH 관절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는 앞서 표현드린 대로 팔을 들었을 때 외회전이라 그랬는데 등만 펴게 되면 여기는 외회전이지만 여기는 내회전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준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극하근이 지금 구심성 작용해서 외회전한 짧아지는 길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SC 관절이 리트랙션이 되는 과정에서 어깨뼈 입장에서 보면 포스테리어 틸팅, 익스터널 로테이션, 약간의 어버드 로테이션 기준을 가지고 윗팔뼈가 내회전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윗팔뼈가 외회전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극하근을 관리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차적인 관점에서 라운드 숄더가 극하근이 짧아졌다면 마사지하거나 촉진하거나 스트레칭에 대한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등편에 대한 부분들만 만들어줘도 AC 관절에서 외회전됐던 기준이 AC 관절에 대해서 내회전하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저를 정면으로 보시면 돼요. 손을 외회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몸 앞쪽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가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거야. 가쪽으로.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돼요. 어깨 돌리는 과정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상면에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팔을 굽힘하는 과정에서 벌림을 하고자 할 때 너무 뒤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어깨뼈가 뒤로 모음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뒤에서 저를 보세요. 자, 굽힘하는 동작에 대해서 뒤로 많이 벌리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또 많이 쓰는 상황이 생긴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굽힘에 대한 부분을 놓고 여기에 이렇게 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팔을 옆으로 모음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자리에서 이건 벌림이고 이건 모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음하는 방향으로 손은 외회전을 유지해주고 그대로 팔 옆에다 붙여놓고 다시 굽힘에 대해서 모음하고 다시 굽힘에 대해서 모음하고 이때 기준은 뭐라고요? 등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등평을 놓고 천천히 한번 50번만 돌려보세요. 어깨 소리 나시는 분들. 그러면 이 50번을 돌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어깨 소리가 그 자리에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채널의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한 40만 회가 넘어가는 조회수가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댓글 보시면 간증과 같은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형외과에서 고생했던 분들, 어깨 소리 나서 운동할 때 기능장애 있었던 분들 이 동작으로 정말 많이 수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라운드 숄더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대흉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꾸 윗팔뼈를 이렇게 끄잡아 당기려고 그러니까 잘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초반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그냥 살살 다만 손이 외회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손이 외회전된다는 거는 휴머러스하고 레디우스라고 하는 노뼈의 기준에서 수피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위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팔이 올라갈 때 두 번째 실수하는 게 팔굽관절 기준에서 놓고 보면 얘를 자꾸 굽힘하려고요. 이거 상완 이두가 짧아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진 인설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바이셉스 브라키에 대한 근육은 노뼈라고 하는 레디우스 뼈에 붙어서 어깨뼈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완 이두가 짧은 상황에서 올라갈 때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팔굽관절은 펴놓고 그대로 들어서 옆으로 모아주고 그대로 굽힘하고 옆으로 모아주고 그대로 굽힘하고 옆으로 모아주고 이때 등이 펴져 있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면 증상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한 50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소리가 줄어든 걸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증상이 심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동작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약 2주 정도 안에는 웬만큼 소리가 한 80%까지는 다
다 줄어들어갑니다. 제가 트레이너를 진행한 지 약 지금 23년째가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어깨 소리 나는 것들은 거의 2주 안에 거의 다 잡았거든요. 병리학적으로 큰 손상이 있거나 이런 고객들 아니면 다 잡아왔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제가 지금 두 번째 찍는 영상인데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엄청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증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가 임상적으로 다 확인한 부분들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깨에서 소리가 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선생님들이 꼭 채택하셔서 고객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조가 왜 중요한지 이게 분명히 글로 써있는 이론 같은데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본래 자세를 기준으로 그 기준 자세가 달라진 자세들을 해석하고자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의 몸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녹여갈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지도예요, 지도. 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 책에나 있는 거지. 그러면 뭐하러 근거 중심의 공부를 합니까? 뭐하러 논문 중심의 공부를 하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책을 안 본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책을 보신 분들은 책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기준이 정답이 아니라 트렌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경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이런 방향을 채택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사전에 누군가의 연구 자료를 통해서 취득하는 사전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된 지식들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들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선생님들의 경험이 아닐지라도 검증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면 이제는 앞으로 고객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걱정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줄여갈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과정이 흔들리는 거지 기초만 튼튼하다면 과정은 좀 느리더라도 명확한 방향으로 시간을 내서 가기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기준에 대한 표를 조금 암기해 두신다면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트레이닝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상 기준에 대한 방향을 놓고 정상이 아닌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고 정상이 아닌 상황을 봤었을 때는 정상 기준을 놓고 풀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